좀 구체적으로 한번 재보궐선거 격전지 판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북구갑과 평택을이 가장 좀 뜨거운 상황인데 먼저 북갑부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좀 가장 재미있는 TV 토론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또 박민식 후보 간의 썰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이후에도 약간의 이렇게 쇼츠처럼 많이 재생산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TV 토론은 좀 김종혁 최고 보시기에는 어떤 총평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TV 토론 모르겠어요. 저는 예. 우리 강 기자하고는 다르게 예. 좀 그냥 그랬어요. 아. 예, TV 토론이 예. 물론 이제 뭐 한 번의 TV 토론으로 뭐가 이렇게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예. 그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구나. 라는데 한동훈 후보는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 때나 혹은 당대표 토론 때부터 못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빨리.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 예, 그런 게 있고 하정우 후보는 그냥 준비는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뭐랄까 그냥 이거 잘못하면 이제 또 뭐 혼날 수 있으니까 예.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성난 표정으로 계속 나 뭔가 불만이 되게 많어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뭡니까? 뭐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 왜 토론을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앵앵거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괜히 말씀드린 건가요? 징징댄다. 뭐 이런 거고. 예. 그다음에 뭐 박민식 후보 예.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점잖게 하시는 것 같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못 참고 뭐 그렇게 가서 예. 그냥 평범한 토론 다른 토론들이 워낙 재미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뭐랄까 막 과거의 대선 토론 보는 것처럼 쫄깃쫄깃한 그렇죠. 예. 예, 그 대선 토론 때문에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네. 뭐 김문수 이분들이 했던 거 그다음에 그 이전에 나경원 한동훈 했을 때 원희룡 뭐 했을 때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정치학 쪽이나 이쪽에서 연구를 보면은 네. 과거보다 TV 토론의 영향력이 매우 줄어들었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TV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다른 매체가 별로 없으니까 TV가 워낙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97년 대선 때는 거의 3%가 움직였다 이런 뭐 연구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지자들의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쓰지 이거를 지지층을 바꾸는 용도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 하정우 지지자는 하정우가 잘했어. 한동훈 지지자는 한동훈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선 예전에 이제 2022년 대선 때 네. 그때 윤석열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예. 뭐 유승민 이렇게 하태경 이렇게 남았잖아요. 4명이서. 맞아요. 그때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기대가 워낙 낮아가지고 그리고 홍준표는 거의 씹어 먹을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못 받았어요. 예. 생각보다 이번에 비슷한 게 하정우 후보가 워낙 막 잔실수가 많고 그래서 예. TV 토론은 잘할까 오히려 그리고 TV 토론 약간 회피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잘하더라고.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예. 한동훈은 뭐 다 씹어 먹을 것처럼 그러더니 뭐 딱히 잘하나? 뭐 이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표가 움직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국감 선거는 제가 여러 번 가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기자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봤지만 예. 야 이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떤 그리고 점에서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몰려드는 인파들 보면 예. 제가 대학생 시절이던 1985년에 그때 2.12 총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민한당이라고 그 어용 야당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 야당에 저항을 해서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이 이제 신민당을 만들어서 예. 당을 치고 나왔어요. 근데 창당한 지 2달 만에 이 신민당 돌풍이 일어갖고 판을 확 다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한당이 그 신민당으로 흡수돼 버리고 예. 그래서 선명한 제1야당이 등장해서 전두환 그 민정당과 이렇게 맞서 싸우면서 결국 그게 이제 그 5공화국이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는데 네. 그때 유세 현장에 정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렸었어요. 그때 야당 투사들 뭐 많았죠.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면 약간 비슷한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야, 국민의힘 말이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야당인데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예.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라는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게 또 느껴지고 저는 이게 처음부터 쭉 지켜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처럼 그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네. 그런 북갑 같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최적의 모범 정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리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구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다음에 그 여의도 그 해운대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딱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일로 여기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근데 그 뒤에 얼마 뒤에 다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본인이 미리 내려가서 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자면 지지자들이 막 응원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죠. 본인이 그냥 그 비서하고 같이 다니면서 네. 그 90도로 절하면서 이제 시장 돌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를 한 몇 주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의심하다가 예.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마음의 빗장을 좀 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개소식하고 출정식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야 이거 맨날 저렇게 와서 우리한테 허리 90도 굽히고 무릎 꿇고 시장 가서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식의 어떤 또 충격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유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개소식도 북갑에 있는 주민들을 다 모셔다가 다른 하정우 후보라든가 박민식 후보가 이른바 유명한 정치인들 당 지도부를 모셔다가 했던 것과 극과 극의 대비를 보였잖아요. 예. 가장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이 그 지역의 분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치른 거예요. 예. 그게 완전히 또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몰려온 지지자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그렇죠. 어떤 열기라든가 그 다음에 유세 현장에서 뭐 보셨겠지만 그 정말 축제 비슷하게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부인이 또 깜짝 등장을 해서 부인이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선거를 몇 번 치러봤습니다만 예. 야, 이게 정말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선거 전략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SNS 활용을 엄청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두 후보 측이 그걸 막 따라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뭐 쇼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뭐 올리고 이러는 것들 제가 보기에는 뭐 승패와 상관없이 네. 어마어마한 선거 운동을 했다. 뭐 전혀 보지 못했던 선거 운동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사실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뭐 언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골든 크로스가 실제로 일어났다. 뭐 한동훈이 굉장히 지금 판세를 뒤엎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변수로 꼽히는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지원 요새도 하고 결국에는 막판 또 결집이 박민식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판세 잠깐 뒤에 얘기하고 그 네,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거에 약간 공감하는 부분은 네. 어쨌든 뭐 모범 답안 같은 거를 이제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요? 예. 다만 이게 김종혁 같이 훌륭한 자원이 한동욱 백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그래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군단이잖아, 솔직히. 이건 거의 대성 캠프급이 가가지고 그렇죠. 네. 신지호 의원도 5번 갔다 오더라고. 내 라디오에 이제 고정으로 나오셔서 물어보니까 예.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사실은 전략통이 많으시죠. 이게 완전 혼자서 한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고. 85년 선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성북구에 살았는데 이제 예. 아직 그땐 투표권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 이철이라고 깜빵에서 나왔어요. 옥중 사형수 이철. 사형수 이철이 갑자기 당선이 됐어 그때 성북구에서. 예. 그래서 완전히 제가 신민당 돌풍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뭐 한동훈이 깜빵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감옥에 있는 약간 그렇죠. 제명당하고 약간 뭐 예. 그런 정도의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런 정도의 바람인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잘한 거는 맞고 네. 그리고 여조상으로도 이제 막판에 나온 방송 3사 뭐 JTBC 중앙일보 보면은 다 이제 수치상으로는 앞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이 한동훈 지지자 여조에서 과표집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과표집이요. 예, 실제로 투표함을 까보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차이까지 안 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저기 박민식하고 예. 하정우하고 이 양 캠프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론조사가 왜곡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기 하정우 쪽에서는 지금 진보 후보 진보라는 유권자가 너무 과소 집계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박민식 쪽에서도 뭐 이제 그 보수에서도 한동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그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는 없는데 예.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제가 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게 부산 전체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북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부산 전체의 이 이념 성향 분포, 유권자의 이념 성향 분포하고 북갑의 이념 성향 분포하고 너무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333이 나오면은 부산 전체에 그럼 북갑에도 333이 나와야 돼. 그게 뭐 2.9, 뭐 3.1, 뭐 3.2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확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부산 전체에서 김문수가 51%, 예. 이재명이 40% 얻었거든요. 부산 북갑에서는 이재명이 41% 그래서 부산 평균보다 더 얻었어요. 1%포인트. 예. 그리고 김문수는 50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1%포인트 덜 얻었어요. 부산 전체 평균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여기가 어쨌든 뭐 보수적인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재수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잘 됐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KBS 거, SBS 거, MBC 거, JTBC 거, 중앙일보 거 이게 5개를 제가 다 그거 2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예. 사람의 이념 성향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안 할 수도 있어도 예를 들면 내가 보수요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진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예. JTBC 메타보이스 부산 전체에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은 37%예요. 296명, 예. 800명 중에 200. 한 가지 이게 다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다 전화 면접이죠. 예, 예. 37%예요. 네. 그런데 북갑에서는 45.8%예요. 내가 보수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래서 이 차이가 예. 9.8%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예. 아니 거의 9.8% 거의 10% 가까이 예. 이렇게 많이 나오고 KBS 것도 보수라고 한 사람이 28.1 부산 전체에는 근데 예. 북갑에서는 35% 그리고 SBS 것도 부산 전체에서는 28.6인데 예. 북갑에서는 31.2 그리고 MBC 것도 부산 전체에서는 34.2인데 보수가 북갑에서는 39 그래서 예.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부산 전체보다 북갑에서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10%까지 내가 보수요하는 사람이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거를 많이 응답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갑자기 보수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예. 뭐 전입 신고를 했든 아니면 뭐 5분 대기조가 있든 뭐가 됐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가설은 실제보다는 이 격차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퍼센테이지가 예. 이 보수 격차가 큰 데일수록 이 격차도 많이 벌어요. 예를 들면은 JTBC 거는 네. 41대 39대 아니 41대 34대 20이에요. 7%포인트 차거든요. 예. 근데 보수가 더 잡힌 게 8.8% 부산 전체보다 평균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KBS 것도 39대 33대 15예요. 다 순서는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6%잖아요. 근데 KBS에서 그 부산 전체하고 요 보수 더 잡힌 게 6.9%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지만큼 지금 더 잡혀 있다. 그래서 이 퍼센테지가 다 뭐 이렇게 왜곡이다라고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은 예.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박빙이다 지금 제 분석으로는. 예. 예, 예. 굉장히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지금 이제 뭐 그 보수가 과표집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응답들에서 예. 전재수 그 후보에 대한 지지도 이것과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한 지지도 차이 있잖아요. 이게 별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 여론조사하고. 부산 전체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얘가 한쪽이 53이고 한쪽이 47이었으면 예. 과포집됐다라고 주장하는 보수가 과표집됐다라고 주장하는 북갑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단지 하정우 후보가 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니 보수가 과표집됐다는데 그러면 박형준이 더 나와야지. 왜 박형준이 덜 나오냐. 다른 부산 일반 지역과 비슷하게 나오는 건 그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예.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가 진보 진영에서 한동훈을 찍겠다는 사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하정우를 찍겠다는 사람 그리고 중도 진영에서 하정우와 한동훈을 찍겠다는 사람의 그 표들이 쭉 그렇죠. 여론조사에 예. 나오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진보 진영에서 한동훈을 찍겠다는 사람이 거의 한 10%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예. 보수 진영에서 하정우를 찍겠다는 사람들은 1%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이 격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산에 살고 있는 내가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자였어. 진보 진영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한동훈 정도면 내가 찍어도 돼. 제가 인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는 게 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중도 진영 같은 경우는 조사를 보면 중도 진영도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에 앞서 있었어요. 근데 하정우와 한동훈은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보수가 좀 더 많은 데다가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한동훈은 거부감 없어 찍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고 예. 하정우보다는 보수에서 하정우를 찍겠다는 사람보다는 진보에서 한동훈을 찍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도 쪽에서도 이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40대 50대가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많이 져야 돼요. 예. 많이 안 져요. 많이 안 져. 그러기 때문에 60대 70대에서 예. 그 박미식으로 사람들이 왕창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1등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20대 30대에서 올라가고 40대 50대에서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희석이 돼 버렸고 네. 그리고 60대 70대에서도 쫙 찢어가는데도 그러니까 3자 대결에서도 한동훈이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과표집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예.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막판까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 분위기라든가 추세라든가 기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막판에 이제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예. 선거 비용은 보존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읍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5%는 넘게 해달라고 뭐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유권자들이라는 게 대개 경우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야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럼 막으려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처음에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로 다녀야 될 것이냐 그러면 박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지금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후보 표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표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대부분 뭐 이게 어차피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해석을 뭐 어떻게 하느냐고 뭐 맞는 말씀 해주셨고 다만 박형준 후보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미 분리투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형준과 한동훈을 세트로 보지 않고 그거를 같이 찍는 분도 있고 다르게 찍는 한동훈만 찍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이거에 대한 보수 과표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거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치 성향은 그렇게 휙휙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김종혁 선배가 갑자기 자기가 중도라고 얘기해서 보수인 사람이 중도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걔가 일반적으로 응답은 잘 안 하지만은 저는 제가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도라고 응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30%를 대변하는 그 중도. 근데 제가 갑자기 보수가 되거나 진보가 되지 않아요. 예. 저는 그냥 중도라고 대답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과표집이 맞아요. 보수 과표집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한 가지 더 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계속 나서고 있고 뭐 MB 대통령은 지금 뭐 국밥 없는 장면이 워낙 또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박민식 후보한테도 표를 좀 더 모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저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20년이 지나도 국밥 하나 진짜 그 잘 드시- 욕쟁이 할머니 이거 처먹고 나라 경제 살려라. 와 진짜 그 표정 그 포즈 그대로 나오더라고. 20년 전에 그 먹었던 MB 그 옆에 분들이 뭐 하는 거야. 본인들 선거인데 이명박이 더 잘 먹으면 어떻게 해 국밥을. 급에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예. 생각이 들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뭐 향수로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판세를 뒤집을 정도인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명박 박근혜만 데리고 오면은 다 판 뒤집을 수 있나요? 저는 이미 그거는 제한적이고 거기서 좋아서 더 찍어야 되겠다 마음하신 먹으신 분들은 원래 사실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다만 특정 지역에서 대구나 이런 데에서는 박근혜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게 23일 날 칠성시장을 갔는데 네. 24일 날 이후로 여조가 한 4개 정도 나왔거든요. 네. 오차범위 내지만은 추경호가 수치가 다 김부겸을 좀 앞섰어요. 그러니까 예. 뒤집혔다라고 보는데 그게 박근혜 효과인지 아니면 보수결집 효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예. 저 정도 나오면은 박근혜가 대구에서는 효과가 있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부산은 완전 달라요. 대구랑 이명박이 그리고 뭐 레토릭이라도 정치적 수사라도 해수부 없애고 뭐 이거저거 부산 사람들한테 안 먹힙니다 그거. 예. 김주혁 최고는 부산 현장에서도 약간 느끼는 변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그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현장까지 가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부산에 가서 막 그 유세하셨잖아요. 저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대통령들이 어떤 특정의 당적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하지만 퇴임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저는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퇴임하신 분들까지 다 나서서 선거판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는데 소모되고 동원되는 건 국가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을 불러다가 다 모셔다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예.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이렇게 덕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과 같은 어떤 갈등 양상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참 안타깝고 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를 사형 선고 내렸던 그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다 포함해서 그때 최규하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 다 모셔다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기 좋았었는데 네. 좀 안타깝고 제한적이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칫하면 역풍도 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냥 어차피 그분 계시면 이런 효과는 있겠지. 아예 나 이번에 안 나갈락 했는데 봐서 나가야겠다. 뭐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좀 뭐 하는 거야? 저 왜 저래? 왜 들어와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대통령들까지 나와서 저래?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